이제 국군의 외국의 파견,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 선전포고는 누구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요? 국회 동의를 해놓고 있죠. 이렇게. 대통령은 조약 체결과 비준 권한을 가진다. 제 73조에 나와 있죠. 이렇게. 물론 언제나 대통령이 모든 조약을 체결 비준하는 건 아니고 무슨 조약은요? 휴전협정은요? 군 사령관이 할 수 있죠. 이렇게. 4번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 입법을 통하여야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게 맞다면 우리는 이원 논의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몇 원 국가라고요? 별도의 입법 고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틀렸고요. 4번이 정답이고요. 9번이 이게 이제 오래된 문제긴 한데 아까 했던 몇 조야 헌법제? 60조? 1항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그냥 털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여기는 상당히 쉽게 줬죠. 이렇게 쉽게 줬는데 강화조약은 무슨 조약이라고요? 평화조약이라고 그랬죠.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지금 협상하고 있는 이제 평화조약 이렇게 우리 빼고 하고 있는 거. 종전처리 조약이라고 그랬죠. 이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조약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행정협정 요거는요.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61항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통상항해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것, 중요한 국제기구에 관한 것, 이거 말고도요. 주권 제약에 관한 것,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요. 국회에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9번 문제를 보면서는 옆에다 뭘 확인해서 적어 놓으시라고요? 헌법 60조 1항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조약을 찾아서 적어 놓으시면 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체크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8번을 보면서는 몇 조요? 60조? 2항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 이제 60조 2항이 바로 몇 번이에요? 2번이 바로 이제 60조 2항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걸 봐서는 여러분들 요것만 보지 말고 어디 찾아 놓으시라고요? 60조 2항 국제법도 우리 정형시 책을 보게 되면 맨 뒤쪽에 나와 있잖아. 60조 1항하고 2항. 그거 한번 적어 놓으시라고 이렇게 이제. 예. 틀렸다 맞았다 이것만 하지 말고 이제 다른 게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예. 9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10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부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거죠. 2003년 정도까지는. 그래서 2008년에 이게 뭐라고 됐다고요? 국내 법률. 근데 이제 조심스러웠죠. 앞에 국내 법률 앞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앞쪽 다시 봐봐. 2008년도. 3번 문제 다시 봐봐요. 7번에 3번 봐봐.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의해 체결 공부된 조약은 앞에 뭘 적어놨다고요?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넣었어. 이렇게. 다시 봐봐. 다음 페이지. 10번에 1번은요. 헌법에 의해 체결 공부된 조약은요. 국내법. 이해되시죠? 여기는 무슨 말을 빼고요. 일반적이라는 말을 뺐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가 들어가면 이게 다수가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거죠. 이렇게 2008년 문제는 이렇게. 예. 좀 이제 그 문장이 나올 때 좀 잘 봐니까 10번에 1번에 그 지문하고 7번에 3번 지문은 뭐 좀 다르게 되어 있어. 이렇게. 국내법 하면 이거 다 들어가는 거죠. 국내법 뭐가 있으니까. 여기 필요하면 다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러시죠? 이게 당연히 맞는 거야. 뭘 떼도요. 일반적으로 떼도 당연히 맞죠. 이렇게. 근데 법률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 앞에 뭐라고요? 일반적으로란 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완화시켜서 이제 정답 처리를 한 겁니다. 2번. 헌법상 조약 체결권자는 대통령이다. 예. 3번. 국내법과 충돌하는 조약의 국제적 효력은 국제법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국내법과 충돌하는 조약. 국내법과 충돌하는 조약.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얘기 이렇게 이제 국내법의 내용과 국제법의 내용이 같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되시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국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 국제법이 조약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 조약은 우리나라에서는 뭐와 동의니까? 법률과 동의니까 그럼 뭘 따진다고요? 뭐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되시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되면요. 헌재로 가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헌재에서 이 조약이 헌법 위반한다. 위헌 판단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조약은 없어지죠? 국내에서? 예, 국내에서는 없어집니다. 국제적으로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는 이제 조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으니까 조약을 계속 어기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요, 국가 책임을 지게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저걸 이행할 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 조약의 내용을
담았으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식의 국내법을 제정하든지 아니면요 타국과 협상을 해서요 조약의 내용을 바꿔 새롭게 만들든지 해야 되겠죠. 그걸 안 하면 될 때까지 계속 뭐 한다고요? 계속 국가 책임을 져야 되죠. 뭐라고 얘기냐면 숙제를 선생님이 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럼 계속 회초리 맞습니다. 언제까지요? 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이러시죠. 그 개념에 지금 예.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문제가 여기는 이제 국내적 효력이 아니라 무슨 효력이라고요? 국제적 효력이야. 이거는 어디에 판단에 따른다고요? 국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국내적 효력은 국내법에 따르는데 이렇게 됐고요. 4번 조약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요? 이 조약이면 헌법 소원이 뭔가 헌법 소원이란 뭐 국가 권력 또는 이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죠. 이렇게 이제 그럼 기본권 침해된 무조건 헌재로 가나요? 구제 수단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충 수단이 이렇게 이제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 어디로만 안 되고요? 헌재로만 안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또 판결은요 헌재로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 얘기인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냥 가면은 조약에 의해서 뭐가 되든가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뭐로 올 수도 있고요. 헌재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조약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 조약이 재판이 전제가 되면요.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요청할 수 있죠. 그때 이제 법원이 뭐 하면요. 법원이 기각을 하면은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헌재로 옵니다. 뭐요? 68조 2항이죠. 이렇게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조약도 그러니까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죠. 하나는 그러니까 조약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면은 이제 뭐라고 해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례로 가든가. 조약이 내가 재판을 받고 있으면 뭘 통해서요? 이렇게 통해서 뭘 올 수가 있다고요? 헌법소원이 갈 수 있죠. 이렇게. 예. 5번. 이거 4번이 답이고요. 5번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이게 몇 조에 나온 거예요, 이게 60조 1항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교훈이 돼야 돼. 이게 2003년도 문제 이렇게 물론 뭐 지금 10년 전 문제긴 한데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60조 1항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60조 1항은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해놔야 돼. 1항하고 2항하고 예. 좀 쉬고 하겠습니다.